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병인보험 가입 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간병인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모두 정리해서 이 영상에 모두 담아 보았는데요. 간병인보험이란 무엇인지, 보험사는 어디로 선택해야 하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다른 영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꿀팁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간병인보험 절대 손해보지 않고 가입하실 수 있다고 장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병인보험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간병인보험은 간병인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 간병인보험은 크게 간병인 지원일당, 간병인 사용일당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간병인 지원일당은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입니다. 아무래도 보험사가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직접 간병인을 알아보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간병인 사용일당입니다. 앞서 지원보험은 사람을 보내주는 방식이었다면 이 사용일당은 간병인이 필요할 때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서 사용하고 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간병인 업체나 간병인 중개 어플을 통해 자녀분들이 직접 간병을 할 수가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병인 보험의 두 가지 상품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만 들어보았을 땐 어떤 걸로 가입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계사인 저는 실제 가족에게 간병인 보험을 어떤 일당으로 가입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가입한 일당은 바로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단기간 보장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루 또는 2-3일 정도만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일 때 이 두 가지 상품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사용일당은 내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날에 바로 사용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일당은 48시간 이전에 보험사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병입니다. 사용일당은 가족이 간병을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원일당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족이 간병을 하면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생판 모르는 사람보단 가족이 곁에서 간병을 해주기를 바라실 텐데요. 하지만 가족분들도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쉬고 간병을 해주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병을 할 때마다 일일당 15만원에서 20만원씩 보험금이 나온다면 가족분들도 부담이 없으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보험료 인상입니다.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지원일당은 3년, 5년, 10년 등 일정한 주기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갱신형으로만 판매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저렴하게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50세 여성분이 간병인 지원일당을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예상한 자료를 확인해보니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가 27,476원이었지만 20년 뒤에는 66,213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갱신형은 보장을 받기 위해선 꾸준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중에는 해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에 반해 사용일당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납입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만기까지 보장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간병인 사용일당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표준형과 체증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표준형은 내가 가입한 금액이 만기까지 똑같은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면 일일당 15만원씩 받기로 했다면 이 보험이 끝날 때까지 쭉 15만원씩 동일하게 받는 거죠. 그 다음 체증형은 내가 가입한 금액이 5년에 10%씩 올라가는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며 일일당 15만원씩 받기로 했다면 5년 뒤에는 16만 5천원, 10년 뒤에는 18만원 이렇게 계속 보장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보험료를 확인해보면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간병인 사용일당 표준형은 24,349원으로 나왔고요.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은 37,049원으로 나왔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특약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 제외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일일당 15만원씩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면 일일당 5만원씩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은 간병인을 쓰지 않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일일당 7만원씩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란 보호자 또는 개인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 인력이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간병인 보험은 보험사마다 보장 조건이 다른데요. 각 보험사의 약관을 살펴보면 어떤 보험사는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간병인을 사용해야만 보장이 가능한 반면 어떤 보험사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단순히 치료를 목적으로 간병인을 사용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실제 금융감독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9월에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암 입원 일당에도 이와 같이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입자분들이 가입 이후 암으로 입원했을 때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암 직접적인 치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고 하였고, 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상의 암 직접적인 치료 기준은 위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수술, 항암치료 등은 직접적인 치료라고 인정이 되었지만 면역력 강화 치료, 암 치료로 인한 후유증, 합병증 치료 등은 직접적인 치료라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가입하는 간병인 보험도 위와 같이 보장을 받는 시점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실 때도 단순히 보험료만 저렴한 곳이 아니라 약관까지 디테일하게 확인해서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가 없는 것으로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보드림TV 전문가팀에서는 이처럼 매 상품들의 약관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보장이 가장 좋고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병인 보험을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간병인 보험의 고지 의무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 고지 의무는 내가 과거에 아팠던 적이 있는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간병인 보험은 대부분 355 고지 의무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이 355 고지 의무는 먼저 3개월 이내 질병 확진단, 질병 의심 소견,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마지막은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 뇌졸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만약 10년 이내에도 입원, 수술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입원, 수술을 받지 않으셨던 분들은 더욱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간병인 보험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양병원 입원인데요. 앞서 설계안에서 보셨듯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입원하기 전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겠죠. 두 번째는 180일 이상 특약입니다. 내가 180일 동안 간병인을 사용했다면 이후 180일 동안은 보장이 안 되는 면책 기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1년 반 동안 간병인을 사용했다면 6개월인 180일까지 보장을 받고 이후 180일은 잠깐 보장이 안 되다가 다시 18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80일 이상 보장이 가능하도록 위 특약들을 넣어주시면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병병원을 제외하고 모든 병원에서 최대 365일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셔서 특약을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용 금액에 따른 한도입니다. 간병인 보험 사용일당은 내가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얼마나 들었는지에 따라 보장 한도가 다른데요. 만약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면 일당 15만원씩 나오게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7만원 이하라면 50%인 7만 5천원만 지급이 되고요. 7만원 이상 지출을 해야만 100%인 15만원 한도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고 가입을 하시면 차후 보험금을 받을 때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간병인 보험 완벽 정리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만 알고 계셔도 간병인 보험으로 손해볼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만약 저희 보드림 전문가 팀을 통해 가장 유리한 간병인 보험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정직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